72페이지부터였던 것 같은데 72페이지 질문 73 74 순열 부분은 할만한가 보네. 77 우리 보통 앞에 M쪽에 미지수 N이 있을 때는 굳이 팩토리얼로 안 써도 되는데 저렇게 R쪽에, 뒤쪽에 R쪽에 미지수가 있을 때는 팩토리얼로 쓸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은 얼마부터 몇 개를 해야 되는지 그 몇 개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열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뒤쪽에 미지수가 있을 때는 팩토리얼로 고쳐주는 게 좋은데 근데 얘는 굳이 팩토리얼로 고쳐서 쓸 필요 없이 어쨌든 좌변도 조합 1개, 우변도 조합 1개야. 게다가 둘 다 앞쪽의 숫자가 14야. 그럼 우리가 저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 두 개가 같으려면 첫 번째는 숫자가 완전히 같으면 되지. 뒤에 있는 숫자가 완전히 같으면 둘 다 14씨 얼마로 똑같은 거니까 즉 뒤에 있는 두 개의 값이 아예 같아버리면 돼. 근데 이것만 하면 안 되고 두 번째 경우도 있어. 왜냐면 우리 조합에서는 어떤 특별한 공식이 있었잖아. 조합에서 어떤 공식이 있었어? 조합에서 NCR이 NC 뭐와 같다라는 공식이 있었잖아. N-R과 같다. 따라서 우리는 이거 우리가 풀 때 빨리 풀려면은 얘랑 얘를 더해서 n이 되도록 그 r과 n-r이 위치해 있으면 되는 거야. 굳이 저 NCR은 NC n-r을 뭐 적용해서 뭘 써서 이렇게 하려고 할 필요 없이 앞에 n이 둘 다 양쪽이 똑같다면은 뒤에 있는 r과 n-r에 해당하는 두 개를 더했을 때 앞에 있는 n과 같아진다를 만족한다로 우리가 바로 풀는 게 편하지. 이 문제에서는 결국 뒤에 있는 r제곱과 r 플러스 이 두 개를 더해서 14를 만족하면 두 개의 조합값이 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그냥 두 개 풀면 되는 거지. 2차 방정식들. 첫 번째는 이거 r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니까 r 값이 2랑 마이너스 1인데 당연히 r은 의미 아닌 정수여야 되지. 우리 순열이나 조합에서 숫자 쓸 때는 0 또는 자연수여야 되니까 r은 2가 가능하고 두 번째 경우였다면은 r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10이니까 얘도 인수분해하면 r이 마이너스 4랑 3이겠네. 얘도 의미 아닌 정수 3만 가능하겠지. 그래서 r값 찾아줄 수가 있고 오늘 행렬 다 나가요? 다 못 나갈 가능성이 많아. 양도 많고 좀 행렬이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오늘 좀 행렬 한 3분의 2 정도 하게 될 것 같고 토요일 날은 남은 행렬 3분의 1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한 단원 정도 좀 난이도 올려서 복습을 할 건데 뭐 할까? 하수결 방정식 부등식을 한 번 더 복습할래? 순열조합 쪽을 복습할래? 방정식 부등식. 나머지 기권이야? 다수결 됐네. 78페이지 우리 저거 박스 두 개는 우리 증명하는 거 연습해놔야 된다고 했어. 서술형을 위해서. 네. 이쪽 둘 다 했었지 수업 시간에. 첫 번째는 그냥 다들 잘 할 수 있는 거지. 기본 뭐 내용이니까. 네. 다음 79페이지 239번. 네. 239번. 일단 우리가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문제를 읽으면서 바로 풀리는 건 거의 없어. 그건 너무나 쉬운 기본 문제니까. 실제 시험에서 만나게 된 문제들은 바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안 나와. 그 말은 스스로 계획을 세워야 돼. 이 문제를 접했을 때 내가 뭘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뭘 해야 되고 그리고 욕심을 버려야 돼. 문제에서 원하는 건 내가 초장에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을 버리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야. 239번도 일단 서로 다른 5개의 동아리에서 회원이 4명씩 있으면 총 20명인 거지. 이 20명 중에서 3명을 뽑는 상황인데 어떤 조건이냐면 3명 모두 다른 동아리의 회원을 뽑고 싶은 거야. 그럼 나는 20명 중에 3명을 바로 뽑으면서 다른 동아리를 내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고 얘는 차근차근 할 건데 그럼 내가 뭐부터 생각을 하는 게 좋을까?
20명 중에 3명을 뽑는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 전에 뭘 해야 될까? 예를 들어 그냥 동아리 이름을 A, B, C, D, E라고 했을 때 5개의 동아리에 4명씩 있어. 4명씩 더. 우리는 어쨌든 20명 중에서 3명을 뽑는 상황 안에서 그 3명이 다 다른 동아리이고 싶은 거야. 그럼 나는 뭘 해야 될까? 20명 중에 3명을 내가 바로 뽑을 순 없어 지금. 그래봤자 다른 동아리가 바로 나오지가 않을 거잖아.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나는 동아리 선택을 할 거야. 사람 선택을 할 게 아니라 동아리 선택을 할 건데 이게 무슨 뜻일까? 동아리 선택. 5개의 동아리 중에 몇 개의 동아리를 선택할까? 지금 하고 싶은 건 20명 중에 3명 뽑고 싶은데 이 3명이 다 다른 동아리여야 돼. 3개. 5개 중에 3개의 동아리를 선택할 거야. 그럼 순열로 선택할까? 조합으로 할까? 좋아. 순서 없이 3개를 선택할 거야. 예를 들어서 뭐 B, A, 뭐 D 이렇게 예를 들어서 3개를 선택을 했어. 이걸 왜 했을까? 20명 중에 뽑혀야 될 3명을 다른 동아리로 뽑아야 되니까 일단 이 3명이 어떤 동아리여야 될지를 거꾸로 먼저 동아리 선택을 한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뭘 세면 되겠어? 동아리 선택을 했어. 예를 들어 A, B, D를 했어. 그랬으면 뭘 해야 돼? 나 이제 사람 선택 아직 안 했잖아. 나는 동아리만 골랐을 뿐이야 지금. 12C 3. 예를 들어 A, B, D 동아리가 됐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 4C. A에서 동아리 A 동아리에서 한 명만 뽑아야지. 4시 또 4시. 사람으로만 써도 되지. 한 명만 뽑을 때는 순서가 있나 없나 상관없으니까. 네, A 동아리에 4명에 있는 사람 중에 내가 한 명만 선택을 하면 돼. 또 B 동아리에서 한 명, D에서 한 명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내가 20명 중에 3명을 뽑은 와중에 다 다른 동아리 3명을 뽑은 셈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동아리 선택을 먼저 해놓고 각각의 동아리에서 이제 또 한 명씩 뽑는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경우의 수 풀 때는 스스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지 문제가 원하는 조건을 맞출 수 있을까를. 이게 다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냥 많이 풀어보는 경험이 쌓일 수밖에 없어. 80페이지. 81. 43번. A, B를 포함한 남자 5, C를 포함한 여자 5명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일단 풀기 위해서 정리를 메모를 해놔야 되겠네. A, B를 포함한 남자 5명. 그러면 A, B가 들어있는 남자 5명이 있을 거고 또 누군가의 남자 5명, 이렇게 총 5명이 있고 그 다음 C를 포함한 여자 5명이 있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네. 이 전체 10명 중에서 이 내 10명 중에서 5명을 선택하고 싶은 건데 조건이 가는 남자 둘과 여자 셋을 택하는데 A, C는 포함하고 B는 포함하지 않는다. 따로따로 하면 되는 거 아닐까? 남자 이 5명 중에서 나는 남자를 둘, 여자를 3명을 뽑고 싶고 그리고 A, C는 뽑아야 하는 거고 B는 뽑지 않아야 하는 조건이 걸려있어. 그럼 그냥 남자, 여자 따로 뽑으면 되지 않아? 남자 5명 중에서 우리는 남자 2명을 뽑는 상황을 하면 되는데 이 중에서 어떤 조건이 걸려있는 거야? A는 뽑아야 되는데 B는 뽑으면 안 돼. 그럼 내가 5명 중에 2명을 뽑는 건 아닌 거지. 나는 몇 명 중에 몇 명을 뽑아야 되는 거야. A가 이미 뽑혀 있는 거라고 보고 B는 뽑으면 안 되는 거니까. 3명 중. A는 이미 뽑혀 있는 거야. 내가 건드릴 거 아니야. 그리고 B는 뽑으면 안 돼. 아예.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남은 3명 중에서만 선택을 하면 되지. 남은 3명 중에서 한 명만 골라야지 남자 2명이 최종 뽑힌 셈인 거잖아. A는 이미 뽑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자도 여자 3명 중에서 이 5명 중에 3명을 뽑는 상황이지만 C를 무조건 뽑아야 돼. 그럼 C가 이미 뽑혀 있는 거니까 내가 건드릴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돼? 남은 4명 중에서 2명을 하면 되잖아. 그럼 얘네 2개를 어떻게 해야 돼? 네. 더하기 할 거 아니지? 곱해야지. 저 244번이 모르겠어요. 아까 동아리랑 비슷한데 얘도 구두에서 그 구두에서 짝을 먼저 선택할 수 없어. 욕심을 버려야 돼. 그럼 뭐 먼저 해야 되겠어? 그 무슨 켤레가 짝이 많이. 뭐 구두 종류 혹은 구두 브랜드 선택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4C가 브랜드 선택을 하는 경우의 수는 뭐여야 돼? 뭐예요? 5개 중에 한 브랜드는 2짝 다 할 거니까 5가지 경우를 일단 2짝을 다고를 브랜드를 선택을 했어. 그럼 이제 나머지 어떻게 하면 돼? 5에다가 4C. 왜 4C야? 4C가 뭘 한 거야? 모르겠어. 4C가 뭘 한 거야 너는? 항상 네가 쓰는 게 뭔지 인지하면서 해야지. 넌 무슨 생각으로 4C라는 걸 쓴 거야? 쌤이 필기한 거죠. 풀어줬던 걸 또 질문하는 거잖아. 지금 10개 중에서 지금 이거잖아. 그냥 5개 브랜드 똑같네. 동아리 5개처럼 5개 구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 이 중에서 일단 한 브랜드를 골라서 걔는 2짝이 다 있는 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 총 내가 4짝을 뽑아야 되는데 나머지 그럼 2짝은 브랜드가 달라야 되잖아. 그럼 뭐 하면 되겠어? 네가 뭘 해야지 결과가 나올까를 생각하면서 계획을 짜야지. 나머지 브랜드 중에 4개 중에 2 브랜드를 골라야지. 걔네들은 짝짝 하나씩만 뽑을 거니까. 예,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2를 고 예를 들어 PD 브랜드였으면 P 브랜드 왼쪽 오른쪽 중에 하나만 고르고 또 D 브랜드에서 왼쪽 오른쪽 중에 하나만 고르고 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라는 걸 네가 계획을 세우고 쓰는 숫자가 무엇인지 계속 인지하면서 해야 돼. 한두 개의 계산이 아니잖아. 경우의 수에서. 81페이지 247. 흰 공 4개, 검은 공 5개에서 총 9개 중에 4개의 공을 꺼낼 때 흰 공과 검은 공이 적어도 하나씩, 보통 적어도 있으면 직접 구하면 오래 걸리거나 실수할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전체에서 빼는 게 좋지. 그럼 얘는 전체에서 빼면 되잖아.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뭐야? 9C가 색깔 구별 없이 전체 9개의 공 중에 4개의 공을 선택하는 게 전체 경우인데 이 중에서 안 되는 거, 즉 문제가 원하는 게 아닌 거, 7C. 문제에서는 흰 공과 검은 공이 적어도 하나씩 있고 싶은데 그게 아니다 가 무슨 말이야? 흰 공과 검은 공이 적어도 하나씩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게 뭐야? 4C4. 흰 공만 있고 또는 검은 공만 있고 걔네 둘을 어떻게 해? 왜요? 걔네들을 더한 걸 빼면 되잖아. 를 풀지 않았나? 수업 시간에? 82페이지 (83) 256번. 두 점 이상을 지나는 서로 다른 직선. 어쨌든 우리 직선을 만들려면 점을 2개를 선택하면 직선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 중에서 중복되는 직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주의해야 되는 거지. 일단 그림처럼 12개의 같은 간격으로 이런 점이 그림이 있는데 직선의 개수를 구해라. 어떻게 구할까?
얘도 우리 하던 것처럼 전체에서 그냥 12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게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될까? 이 안에는 일단 중복되는 게 있는지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불가능한 게 있는지 살펴야 돼. 이런 도형의 개수 셀 때는. 그럼 12C 이 중에는 중복된 게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그럼 그걸 해결해야 돼. 그럼 12C 2로 했을 때 내가 직선이 만들어지지 않는 불가능한 경우는 있어 없어? 점 2개 선택하면 무조건 직선이 나오잖아. 그럼 우리는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 중복되는 것만 해결하면 돼. 그럼 12C 이 중에는 몇 가지 케이스가 각각 몇 번씩 중복될까 다 다를 거야. 그래서 이거 세는 방법은 그냥 모조리 다 뺀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를 하는 게 편할 거야. 일단 얘는 언제가 중복되겠어? 일직선상에 있는 점들 안에서 골랐을 때가 다 동일한 직선이 나오잖아. 그럼 일직선인 직선 몇 개들이 있어 얘는? 근데 일직선도 종류가 다르지. 왜냐하면 일직선에 3점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 그 직선이 몇 개겠어? 4개, 대각선도 봐야지. 5개, 6개, 7개, 8개 봐야지. 그럼 이 8개들은 전부 다 각각의 경우들이 똑같은 직선을 내가 몇 번 세게 되는 거야. 12C를 했을 때는. 3개의 점 중에 2개의 점을 고르는 선택을 하는 것들이 다 똑같은 직선을 세는 거잖아. 한 직선당. 그게 8번 발생하지. 8개의 직선에서. 네. 또 일직선에 3개가 아니라 가로. 4개가 있는 애들이 있잖아. 걔네들은 직선이 3가지지. 이 3가지에 대해서는 얘네들은 각각의 경우가 똑같은 직선을 난 몇 번씩 세게 된 거야. 40. 응. 6번. 그럼 얘네들을 빼버리면 사실 모조리 다 뺀 거야. 한 번은 남겨놔야 되는데 모조리 다 뺐잖아. 그럼 그 다음에 내가 뭐 하면 돼? 그 다음에 한 번씩은 추가해야지. 그럼 몇 개를 하면 돼? 그치, 8개였던 거랑 3개였던 거를 직선 한 번씩은 다시 더해야지 이제 중복 없이 빠짐없이 내가 한 번씩만 다 센 거잖아. 그래서 저렇게 직선의 개수를 세야지. 253번 할 때도 저렇게 했었잖아 우리. 92에서 중복되는 거 모조리 다 뺀 다음에 3 더한 것처럼 똑같이 가면 되지. 대신 대각선 같은 것도 잘 생각하고. 84페이지 85 86 87 166번. 우리 저 비어있는 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지. 그럼 저 비어있는 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런 문제는 항상 2가지의 선택이 있을 거야. 물론 둘 중에 2개가 비슷할 수도 있어. 난이도가 시간 걸리는 거랑 그런 게. 근데 난이도가 많이 차이 날 수도 있어. 전체에서 불가능한 거 빼거나 아니면 직접 세거나. 얘는 뭐가 편할까? 얘는 오히려 직접 세는 게 편해. 얘는 전체에서 빼는 거 힘들 거야. 전체에서 뺀다는 건 우리 그럼 뭘 빼야 돼? 전체에서. 예를 들면은 전체에서 빼는 걸로 접근을 해본다면은 일단 전체 경우의 수. 지금 얘네들이 다 있다라고 가정하고 전체 경우의 수를 센다는 말이었던 거지.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개야? 우리 평행사변형 개수 어떻게 세는 거였어? 가로. 평행선 선택이잖아. 네. 일단 그럼 뭐 가로에 있는 4개 중에서 2개의 선을 선택하고 세로에 있는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곱하면 이게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는 거였잖아. 이 중에서 안 되는 걸 빼고 싶은데 그럼 안 되는 걸 몇 개라고 어떻게 세야 돼? 이 4C2라는 선택 중에서 내가 이 선을 골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4C2 중에서 안 되는 선 2개를 골랐을 수도 있고 안 되는 거 하나랑 되는 거 하나 골랐을 수도 있잖아. 그걸 다 구별하면서 다 빼야 돼.
6C2 안에서도 내가 안 되는 선 두 개를 선택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안 되는 선도 얘네에서는 또 되는 거잖아, 평행사 변형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엄청 빡센 거야. 오히려 전체에서 안 되는 걸 빼는 게 힘들어. 그래서 얘는 직접 세는 게 편해. 그럼 직접 셀 때 이제 어떻게 세야 하느냐? 얘는 직접 세는 건데 좀 케이스를 많이 나눠서 하면 돼. 일단 되는 걸 직접 셀 건데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평행선의 개수가 작은 애를 기준 삼는 게 좋을 것 같아. 평행선 개수가 작은 애가 이 가로선이지. 가로선은 4개니까 세로선 6개고, 그럼 가로선 4개니까 첫 번째 맨 윗줄 가로선을 L1부터 L4까지라고 구별해봤어. 각각의 가로선을. 그럼 이제 첫 번째 우리 어쨌든 평행사 변형은 무조건 평행선을 선택해야 우리가 셀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가로선 선택하는 이 4C2 중에서 L1, L2를 선택했을 때를 한번 계산해 볼 거야. 내가 L1, L2를 선택했을 때는 만들 수 있는 평행사 변형은 몇 개인 거야? L1, L2를 선택했어. 이 4C라는 가로선 선택해서. 그럼 그때 내가 세로선 선택은 6C를 다 할 수가 없지. 네. 왜냐면 이거 안 되는 거 고르면 안 되잖아. 근데 얘는 직접 고를 수 있잖아. 여기서는 내가 어떤 평행선 중에서만 골라야 돼? L1, L2였을 때는 저희 마지막 3개. 3개. 이 3개의 평행선 중에서 2개를 뽑을 때만 평행사 변형이 이제 직접 만들어지는 거잖아. 나머지의 평행선은 내가 절대로 저거 하나라도 선택하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선택해야 되는 평행선 중에서만 직접 세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 돼. 그럼 이제 몇 가지 케이스겠어? 사시 이만큼이잖아. 6번인 거야, 케이스가. 6개의 케이스를 각각 하면 돼. 전체에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더 빨라. 왜냐면 전체에서 할 때 아까 얘기했잖아. 안 되는 게 내가 안 되는 평행선 2개를 골랐을 수도 있고, 되는 거 하나랑 안 되는 거 하나를 골랐을 수도 있고, 그걸 구별해야 되고, 뭐 안 되는 걸 골랐을 때도 그때 어떤 가로선은 또 가능하잖아. 또 어떤 가로선은 안 되잖아. 이걸 다 따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힘들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직접 세면 돼. L1이랑 L3도. 예를 들어 하나 더 하면은 L1이랑 L3 가로선을 선택했다면 이제 내가 선택해도 되는 세로선은 몇 개? 근데 이거 비어있는 것 때문에 좀 힘들긴 하지. 일단 얘는 몇 개 하면 돼. 나는 이거랑 이걸 골랐어. L1, L3를. 그럼 네가 세로선은 어떻게 선택해야 이 안에서, 그림 안에서 만들어지겠어? 어차피 얘는 못 고르지 않아? 얘는 고르면 안 되지 않아? 고를 수 있는 거 뭐야? 마지막 3개. 얘도 3C이지. 이 3개 중에서만 골라야지. 얘도 여전히 L1이 여기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그냥 마음대로 이거 하나를 이렇게 골랐어. 이렇게 골랐어. 네. 평행선이 안 나오잖아. 여기 없으니까. 네. L1이. 그러니까 L1 때문에 여전히 얘는 3C인 거야. 다 할까 그냥? L1, L4는 얘도 3C이지. L1 때문에 선택해야 되는 세로선은 저 오른쪽 3개밖에 안 되니까. 네. 그럼 이제 L2로 넘어가면은 L2, L3 선택했을 때는 L2, L3 했을 때는 5개. 얘 하나 빼고 얘부터는 선택할 수 있지. 그럼 세로선 5개 중에서 2개 선택이잖아. L2, L4는 5개. 그대로잖아. L2 때문에 여전히 얘 선택하면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똑같지. OC이지. L2 때문에 여전히 OC, OC. 마지막 L3, L4는 아, 네. 다 가능하잖아. 6C. 따로따로 가야 돼. 얘는 직접 세는 걸로. 전체에서 빼는 게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88) 아, 네. 269랑 270. 269는 원래는 10명을 5명씩 그냥 두 조로 단순히 분할하는 것 같았지만 조건에
각 조에 적어도 한 명의 소방관이 포함돼야 한대. 그럼 소방관 먼저 생각해봐. 경찰관은 나중에 하고. 소방관 3명이 어떻게 두 개의 조에 몇 명씩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1이거나 그냥 이 일이지. 우리는 조 구별 안 하잖아. 조에 이름을 안 붙였잖아. 1조, 2조, A조, B조 이름 붙인 게 아니잖아. 우리가 그냥 분할만 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3명을 1명, 2명으로 나누는 그 한 가지 경우밖에 안 되는 거지. 소방관은.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경찰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큰 거 아니야, 근데? 경찰 7명, 소방 3명인데 소방 3명을 하나, 둘로 분할할 거잖아. 그럼 경찰 7명은 어떻게 분할해야 돼? 4 우리는 총 5명 조가 되길 원하니까 무조건 3, 4로 가야지. 7명을 3, 4로 분할하는 거 7C 3 안 써도 되는 4C 4 중복 안 생기고 얘도 3C 1 안 써도 되는 2C 2 중복 안 생기고 각각 분할했어. 그래서 답은 두 개를 돼요. 곱해야지. 제도하고 다 해야 되니까. 270번도 그럼 비슷한 거 아니야? 적어도 두 개의 공이 담기도록. 그럼 케이스가 케이스 2개로 8개를 3개로 할 건데 각 상자에 적어도 두 개의 공이 담겨야 돼. 그럼 8개를 세 군데에 몇 개로 나눠야 되는 거야? 2, 3, 3 저런 거 할 때 빠짐없이 다 세려면은 크기 순서 지켜가면서 조합을 찾으면 돼. 우리는 더해서 8이 되는 그 조합을 찾고 싶은 거잖아. 최소 2개 이상씩 되면서. 그럼 맨 먼저 맨 앞에 제일 크게 만드는 거야. 4, 2부터 시작이야. 그 다음에 얘를 하나 줄여서 그 다음으로 하나 넘겨주는 거지. 3, 3, 2. 그 다음 얘를 줄여서 넘겨주면 안 되지. 크기 순서 어긋나니까. 얘도 줄여서 넘겨줄 데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2개가 전부인 거야. 빠짐없이 다 센 거야. 그럼 이렇게 나누면 돼. 그럼 이렇게 분할하는 건 뭐야? 작은 거 먼저 계산하라 그랬어. 8C2, 6C2, 4C4 안 써도 되지만 썼고 중복이 얘는 몇 개? 2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인원수가 몇 개이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밑에. 얘는 8C2, 8C2랑 그 다음에 6C3 안 써도 되지만 3C3 얘는 중복이 몇 개야? 3명짜리가 2개라서 2팩이 중복이지. 얘네 둘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답은? 얘네 둘을 거의 더해야지. 첫 번째 방법 또는 두 번째 방법이잖아. 분할 분배는 사실 전형적이야. 어떻게 내가 몇 명으로만 할지만 파악이 되면 바로 계산만 해주면 되지. 근데 똑같이 바구니 3개에 빈 바구니가 없도록 나눠주는 어? 다 그 263번에 그냥 앞에? 2로 아니, 몇 번? 267번 과일이 6개가 있는데 6개의 과일을 똑같이 바구니 3개. 이게 무슨 뜻일까 해석이 안 된다는 거야? 2만 해요. 여기서 똑같이가 뭘 말하는 똑같일까? 뭘 똑같이 하라는 걸까? 6개의 과일을 똑같이 바구니 3개.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거는 이제 시험에 표현 안 될 건데 아마도 추측하자면은 그냥 빈 바구니가 전부 다 없다는 게 똑같이의 의미 아닐까? 이걸 굳이 그냥 2로만 하라는 말이었을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아, 오타인가? 똑같은 바구니 오타인가? 그렇게 이 오타였다면 똑같은 바구니, 결국 이거 분배하지 말고 분할만 하는 말인 거지. 똑같은 바구니니까. 오타의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럼? 똑같이보다는 똑같은. 똑같이라고 했을 때는 무엇이 똑같이라는 말이 좀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오타의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 똑같은 바구니. 89페이지. 4인용 승용차 세대에 10명이 탈 건데 운전면허 있는 사람이 3명,
그럼 운전면허 있는 사람이 승용차 한 대는 적어도 한 명씩은 다 있어야 되잖아. 운전을 하려면은. 이들은 각각 지정된 승용차를 운전한다. 승용차 세대니까 지정된 승용차는 내가 건드릴 거가 아니라는 거지. 결국 면허 있는 3명은 미리 지정이 되어 있는 거야. 1번 면허 있는 사람은 뭐 A 승용차, 2번은 B, 3번은 C 이렇게 지정이 돼 있다는 건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지. 내가 건드릴 필요가 없어. 그럼 나는 나머지만 차에 넣으면 되는 거네. 그럼 10명 중에서 3명 면허 있는 사람 빼고 나머지 7명만 내가 넣으면 되는 거야. 7명을 어떻게 넣어야 되겠어? 결국 그걸 말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7명을 어떻게 해야 돼? 7명을 차 3군데에 넣어야 돼. 근데 문제에 뭐 다른 조건이 없잖아. 그러면 내가 7명을 자유롭게 3군데에다 넣을 건데 4인용이니까 최대 3명 이상 넣으면 안 되겠네. 그치? 내가 또 가능한 조합을 다 찾으면 돼. 승용차 4대 세대니까 내가 뭔가 3개로 나눌 거야. 혹은 2개로도 가능하려면 해야 되는데 얘는 문제에 4인용이니까 2대는 불가능하지. 무슨 말이냐면 7명을 4명, 3명 2그룹으로만 나눠서 한 승용차에는 사람을 추가로 안 넣고 싶어. 근데 4인승이기 때문에 운전자 포함해서 5명이 되면 안 되니까 얘는 2명으로는 안 되겠지. 2그룹으로는. 2그룹으로는 분할이 불가능하니까 얘는 무조건 3그룹으로만 분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4인용 승용차니까. 그럼 7명을 그냥 3그룹으로 분할하는 일단 조합부터 찾아야지. 몇 명일까? 얘는 최대 3명까지 가능하지. 운전자 포함해서 4인용이니까. 그러면 얘는 맨 앞을 제일 늘려 3. 그 다음도 제일 늘려 3, 1. 그럼 3, 3, 1부터 시작하면 돼. 그럼 두 번째 3이 하나 줄여서 그 뒤로 하나를 줄 수가 있지. 그러면 3, 2 조합이 가능해. 그다음 맨 앞에 3이 하나 줄여서 뒤에 줄 수가 없지. 우리 크기 순서 지키면서 찾을 거니까. 따라서 가능한 조합이 이거 2개가 무조건 전부인 거야.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 그럼 7명을 3, 3, 1로 분할하고 3, 2로 분할해서 2개 더 하면 되는 거지 그냥. 이거 분배도 해야 되겠구나. 어느 승용차에 타야 되는지 분배해야 되니까 이거 분할 이제 어쩌고저쩌고 분할한 다음에 분배를 각각 해야 돼. 그럼 첫 번째 분배하는 경우의 수 얼마를 곱해야 돼? 첫 번째 분할한 다음에 분배. 첫 번째는 분배하는 경우의 수 어떻게? 그냥 3팩이야. 내가 3개의 그룹으로 분할했던 걸 3개의 승용차에 그냥 알아서 매칭해야 되는 거니까 일렬로 배열하면 끝나는 거지. 밑에도 그냥 3팩이야. 그래서 분배는 어렵지가 않아. 내가 만들어낸 그 분할했던 그룹들을 그대로 일렬로 배열하면 저절로 분배가 되는 거니까 분배는 3팩만 곱하면 되는 거지. 페이지 밑에 거는 위에과 밑에 거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대진표는 스포츠 경기에서 주로 쓰이지. 뭐 학교 실생활 문제로도 이제 학교에서 뭐 체육대회를 할 때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나올 거 아니야. 우리가 대진표를 푸는 기본 방법은 우리가 대진표라는 것은 문제에서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어떤 기본 특성을 얘가 가지고 있냐면 대진표가 되려면 얘는 구별이 되지 않아.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1번 선수가 여기 있고 2번 선수가 여기 있는 대진표랑 2번 선수가 여기 있고 1번 선수가 여기 있는 대진표를 동일한 대진표로 보는 거야. 즉 대진표는 내가 홈팀, 어웨이팀, 원정팀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누가 누구랑 시합하느냐만 중요한 게 대진표야. 다른 설명이 없어도 무조건 토너먼트 이런 대진표는 그걸 전제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 순서는 구별하지 않아. 누가 누구랑 경기하냐만 중요해.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냥 6명 일렬로 배열한 6팩 이런 게 절대 아니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누가 누구랑 경기하냐가 중요하니까 얘는 어떤 개념을 써야 되겠어? 얘는 결국 분할인 거야. 몇 명 분할해서 걔네끼리 경기해라 인 거야. 그럼 이제 어디를 기준으로 분할을 해야 될까?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분할을 할 때는
결승전이야. 가장 위에서부터 해야지. 내가 아래서부터 쪼갤 순 없잖아. 가장 위에서부터 쪼개야 돼. 결승전 기준으로 쪼갤 거야. 그럼 나는 6명을 어떻게 분할하겠다는 거야? 6명을 2명, 4명으로 해야지. 결승전 기준으로. 그래서 일단 결승전 기준으로 한쪽에 뭐 A 파트, B 파트 이렇게 나눠야 될 거 아니야, 내 맘속에. 그래서 일단 6명을 2명, 4명으로 분할하는 걸 해야 될 거야. 그 경우의 수가 뭐 쓰자면 6C 2에 안 써되는 4C 중복 없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이러다가 끝이 아니잖아. 6명을 둘, 넷으로 분할했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 이 2명짜리는 할 거 없잖아. 이 2명짜리는 무조건 얘네잖아. 그럼 내가 이제 뭘 해야 돼? 남은 거. 4명 안에서 어느 둘과 어느 둘이 경기할지를 내가 정해줘야 되는 거야.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돼? 이 4를 또 분할하는 거잖아. 둘둘 분할해야지. 4명을 둘둘 분할해서 그 같은 그룹끼리 경기해라는 거잖아. 결국 4명을 다시 둘둘로 분할하는 거야. 그러면 4C 안 써되는 2C 얘는 중복이 발생하지 2팩으로. 얘네 둘 계산한 거 어떻게 해? 얘네 둘을 네. 곱해야지. 얘도 하고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중표자수는 그냥 이거야. 결승전 기준으로 분할하고 그 안에서 필요할 때마다 계속 분할하는 거야. 결국 누가 누구랑 경기하냐만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그룹을 만들어야 돼. 경기해야 될 그룹을. 그래서 결승전부터 거꾸로 차근차근 분할하는 거지. 밑에도 혼자서 한번 해보고 91페이지 279도 읽자마자 이게 무슨 유형이라는 게 떠올라야 될까? 읽자마자 분할이잖아. 4개의 공을 3개의 그룹으로 분할할 거야. 빈 상자가 1개 이하가 되도록이니까 빈 상자가 1개인 경우 따로 하고 빈 상자가 없는 경우 따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눠야지 먼저. 그럼 첫 번째, 빈 상자가 1개인 경우는 어떻게 분할해야 되겠어? 빈 상자가 1개 나와야 돼. 그러려면 근데 나중에 빼먹을 수도 있으니까 분할에 집중하기보다는 일단 빈 상자가 1개인 경우 그럼 뭐부터 해야 되겠어? 빈 상자가 1개인 경우 분할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 그럼? 빈 상자를 골라야지. A, B, C에다가 4개의 공을 분할해서 넣을 건데 첫 번째 빈 상자가 1개 있을 경우 분할 이전에 누가 빈 상자를 할지를 정해야 되잖아. 즉 빈 상자를 고르는 방법이 3. 그 다음에 분할을 해야지. 4개를 어떻게 분할해야 되겠어? 4개를 어떻게 분할해야 돼? 몇 개로 분할해? 4개를 몇 개의 그룹으로? 빈 상자가 1개 있는 경우 하고 있잖아. 4개를 2개의 그룹으로 분할해야지. 4개를 2개로 분할하는 방법은 뭐 어떻게 분할해야 돼? 몇 개로? 1, 3, 두 가지 경우가 나올 거 아니야. 1, 3 분할도 있고 2 분할도 있잖아. 그럼 이제 경우의 수 어떻게 써야 될까? 먼저 1, 3 분할하는 경우는 4C 1, 그 다음 안 써도 되는 3C 3, 중복이 안 되지. 그 다음 2C로 분할하는 거는 둘둘로 분할하는 거는 4C 2 하고 안 써도 되는 2C 중복이 되니까 얘는 2팩으로 나눠줘야 돼. 이거 그 다음 계산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할 거야? 얘네 둘은 어떻게 할래 계산을? 얘네 둘을 더해야지. 분할하는 첫 번째 분할 방법과 두 번째 분할 방법이잖아. 더해야지. 그거를 저 3이랑 곱해야지. 덧셈 곱셈이 바로바로 구별돼야 될 텐데 3이라는 게 먼저 내가 빈 상자를 고르는 경우였잖아. 빈 상자를 골라놓은 다음에 분할을 하는 건데 그 분할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쪼개진 거지. 그러니까 분할하는 방법 두 개는 더하고 앞이랑 곱해야 될 거 아니야. 안 끝났지? 왜 안 끝났어? 지금 나는
빈 상자만 골랐어. 그리고 분할만 했잖아. 상자에다가 공을 아직 안 넣었어. 그럼 뒤에다가 뭘 다시 또 해야 돼? 뒤에다가 뭐가 남은 거야? 빈 상자 고르는 3 했고, 분할하는 거 괄호 안에 했고, 아직 우리가 원하는 결과 안 나왔잖아. 공을 난 안 넣었잖아. 분할만 했으니까. 그 다음 뭐 해야 돼? 뒤에다가 분배, 입회해야지. 그러니까 항상 내가 뭐 하는지 알고 써야지. 3이 내가 뭐였고, 그 다음 괄호 안에 있는 게 내가 뭘 한 거였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지 끝나니까 뭘 하고, 이거 계속 생각하면서 가야 돼. 안 그러면 경우의 수 못 풀지, 어려워지는 거를. 그 다음 빈 상자 없을 때. 빈 상자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얘는 그럼 빈 상자 고르는 거 같은 거 없지? 그럼 4개를 어떻게 분할해 얘는? 2, 1. 얘는 1. 무조건 2, 1밖에 없지? 이거 한 가지 경우밖에 안 나오잖아. 그럼 분할시키면은 4C1, 3C1 안 써도 되는 2C2, 중복이 2팩이지. 그리고 그 다음에 3팩 해야지. 난 지금 분할만 했잖아. 상자에 안 넣었잖아 아직. 3팩으로 상자에 넣어야지. 그룹들을 분배를 해야지. 이 280번은 이거 뭔가 오타인 것 같은데 아마 저거 기말 변형이라고 돼 있잖아. 시험 문제 변형하는 와중에 뭔가 좀 오타가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서 선지에 저 답이 이상해서. 근데 일단 푸는 거는 사실 별거 없어. 어쨌든 1부터 5까지의 자연수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어떤 규칙으로 할 거냐면, 두 번째 자리가 네 번째 자리보다 숫자가 작게 되는 5개 대열의 경우의 수를 찾으래. 그럼 나는 조건이 걸려있는 두 번째 자리와 네 번째 자리를 먼저 고르면 되잖아. 그럼 두 번째 자리와 네 번째 자리에 내가 가야 될 숫자를 골라서 내가 딱 배열하는 그 방법을 뭐라고 세면 되겠어? 뭘 해야 되겠어? 두 번째 자리와 네 번째 자리에 올 숫자를 내가 5개 중에서 2개를 어떻게 골라야 돼? 5개 중에 2개를 C로 골라야지. 순서 없이 골라야지. 왜 순서 없이 골라야 돼? 순서 없이 골라야지만 둘 중에 작은 게 저절로 둘째 자리로 지가 갈 거 아니야. 더 큰 게 저절로 넷째 자리로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순서 없이 골라야지. 5C2로. 순서 있게 골라버리면은 둘째 자리 숫자가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순서 없이 고르면 자동으로 둘째 자리가 작고 넷째 자리가 커지도록 지들이 알아서 배열되는 거야. 나는 선택만 하는 거고. 그래서 순서 없는 5C2로 둘째 자리, 넷째 자리 완성했어.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돼? 남은 숫자 3개를 남은 자리 3자리 그냥 3팩 배열하면 되잖아. 그래서 5C2 곱하기 3팩일 거야. 선지에 뭔가 변형하면서 답이 안 나와졌는데, 얘는 그냥 그렇게 접근하면 되는 문제인 거고. 그래서 이거 답이 뭐지? 밑에 없다고 그러니까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5C가 10이고 3팩이 6이니까 60이라는 걸 불러줘야 되는 거야. 네. 92페이지 저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6 이하의 자연수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 ACD 크기 순서와 BCD 크기 순서. 결국 A, B는 크기 순서가 없겠네. A랑 B는 크기 순서는 관계없지만 A, CD와 B, CD는 저 크기 순서대로 순서상을 내가 작성을 하고 싶어. 6 이하의 자연수 6개의 숫자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아까 그 문제랑 비슷한 아이디어로 가면 되지 않아? 일단 난 뭐 먼저 할까? 이거 직접 하나하나 다 셀 수 없잖아. 4자리나 되는데. A랑 B. 아까 문제처럼 나는 그냥 6C4 할 거야. 6C4를 하면 어떻게 돼?
6시사를 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져? 경우의 수 문제가 바로 뭔가 안 떠오르면은 또 내가 지금 뭘 했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내가 했던 거에 예시를 그냥 샘플을 하나 잡아봐. 6시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잖아. 6개 중에 어쨌든 4개니까 순서 있게 뽑으면 사실 조건에 안 맞을 거고 6피사는 절대 아니니까 6시사일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 너 뭐 했을 거야? 6시사를 예를 들어 뭐 아무거나 예시 6시사 골라봐. 숫자 4개 1, 2, 3, 4 골랐으면 걔네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일단 B가 제일 크니까 3, 4는 무조건 C이 정해지는 거 아니야? 네. 그럼 1, 2만 남았잖아. 1, 2를 어떻게 하면 돼? 1, 2는 이제 자동으로 안 되겠네. 1, 2를 내가 해야지 이제. 내가 뭘 하면 돼? A랑 누가 A 할래, 누가 B 할래 정해야 되잖아. 경우의 수가. 경우의 수는 정확히는 2팩이지? 네. 3개였으면 3팩일 거니까 이건 6시사 곱하기 2팩인 거지. 끝. 라는 걸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바로 생각이 안 들면 샘플을 항상 잡아. 샘플을 잡아서 그 샘플을 뭐 어떻게 해봐. 내가 6시사를 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해야 되니까. A랑 B는 같을 수는 설마 그 말이 없네. 근데 여기 같은 것이 있는 거 다루면 안 되는데 1학년은. 왜요? 그거는 확통해서 하는 거잖아. 그렇네. 그러게. 근데 이거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하라는 건데 치사하게. 그럼 우리 지금 A랑 B랑 다른 경우를 했지. 첫 번째 경우 방금. 네. 그럼 이제 A랑 B랑 같은 경우 해봐. 그렇게 하면 되지 뭐. A랑 B랑 같은 경우는 내가 뭐 해야 돼? 6시삼 응. 곱하기 그리고 그냥 6시삼 끝이야? 왜? 왜 끝이야 63이? 6시삼 다음에 없는데 왜? 어차피 C랑 D는 정해졌잖아요. 그치 63으로 예를 들어 내가 1, 2, 3을 뽑았으면 무조건 2, 3이 C이고 1이 A랑 B일 수밖에 없잖아. 63만 하면 그대로 끝인 거지.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겠네. A, B에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풀어야 답이 맞아요.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래서 답이 있으면 이렇게 하길 원했던 거네 문제가. 이 정도는 고1 때 해도 되나? 아예 같은 것이 있는 걸 고려하고 처음부터 순열 조합을 하는 게 아니니까 1학년 내도 되나? 보내? 그런 걸 이제 잘 놓치지 말아야 되겠네. A랑 B랑 같은지 다른지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같을 수도 있다 라는 걸 염두에 두고 열심히 또 세야 되는 거지. 시간이 애매하게 5분 남아서 앞에 문제 못 푼 거 다시 풀거나 아니면 아까 대진표 그거 한번 다시 풀어보든지 푸는 방법 했으니까.
양아치 원. 문장 풀어. 너 양아치 원. 아니에요. 제가 투. 여덟 명을 4사로 분할했지?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겠어? 또 하는 건 넌 어느 쪽을 한 거야? 예를 들어 한쪽만 했잖아. 한쪽도 또 해야 되지 않아? 다른 쪽은 똑같지. 왜 중복 안 나눠? 계속 분할에 중복은 필수. 분할할 때 중복되는 게 발생하면 나눠줘야지. 8C4 저기서 중복 하잖아. 4명 4명이니까. 반대편은 그거랑 똑같으니까 그냥 3, 3, 9, 7. 그러면 좀비 같네.